겨울이 없다면 그다지 유쾌한 계절이 아닐 것이다. 이따금 역경의 쓴맛을 보지 않는다면 성공은 그토록 환대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특히 감사했던 대상 중 하나가 간이 식당이었는데 그 덕분에 배를 골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때가 많았다. 어느 날 트럭을 얻어 타고 캘리포니아로 가던 도중 휴게소에서 내려야 했다. 트럭 운전수가 차 안에서 잠을 자려고 했기에 내리라고 했던 것이다. 태워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는 휴게소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밤새도록 영업을 하는 곳이긴 해도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만 있지 잠을 잔다거나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어서는 안 되었다. 잠을 자려면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사람들이 먹다 남긴 접시 위 음식들을 찾아 돌아다녔다. 빵 조각, 반쯤 먹다 만 소세지, 토마토 등등 남은 음식이 눈에 띄는 족족 먹어치웠고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았다. 혹시 사람들이 쫓아낼까봐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레 행동하려고 했었다. 몇 차례 테이블을 옮겨 다녔을 즈음 마침내 카운터를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나를 발견하고는 소리쳐 불렀다. 순간 나는 젠장 쫓겨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그 아주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이리로 와서 앉아. 뭐 줄까? 돈은 안 받을 테니 걱정 마. 그녀는 내가 살게 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치 엄마처럼 나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었다. 그날 아주머니는 내 식사값으로 근 2달러나 된 돈을 지불했다. 당시의 물가를 감안할 때 2달러라는 돈은 상당한 금액이었다. 토스트 하나가 달랑 20센트밖에 하지 않을 때였다. 나는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연거푸 건넸다. 여느 때처럼 나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던 것이다. 식사를 막 끝냈을 때 또 다른 고마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를 얻어 탄 것이다.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어이 꼬마 친구 어디로 가나?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난 블라이드로 가는 길인데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라도 상관없다면 태워주지. 우와 그래 주시면 너무 고맙죠. 밤새 잠을 못 자서 차 안에서 좀 누워있어도 돼요? 물론이지. 난 새벽까진 깨어있을 거야. 블라이드에 도착하면 깨워줄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잠이 들었다. 차를 얻어타게 되다니 운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며 말이다. 블라이드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또다시 태워줄 차를 물색했다. 그때 한 남자가 차비를 갖고 있는지 물어왔고 나는 수중에 13달러 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녀석 부기보다는 돈이 많네. 하지만 내가 가지기엔 좀 부족한 이군. 차 수리를 도와주면 와이들까지는 태워주마. 우와 감사합니다. 나는 차에 대해서는 타이어를 교체할 정도의 지식은 있었다. 그를 도와주다 보니 온통 먼지와 기름 범벅이 되긴 했지만 그 덕에 차는 얻어타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고마워했고 나는 그에게 고마워했다. 출발한 지 몇 시간이 지나자 그가 물었다. 배고프지? 예, 주전부리를 좀 사자. 2달러를 주고 대추 한 봉지를 사서 우리는 달짝지근한 대추를 씹으며 와이들을 향해서 달렸다. 아이들와일드는 그 당시 대도시가 아니었다. 아름다운 산골 마을이었는데 차에서 내렸을 때 나는 여기가 어디쯤인지 도통할 수가 없었다. 큰 길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지나가는 차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큰 길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더 일찍 내렸어야 했던 것이다. 지나가는 차가 있기를 바라며 마을을 가로질러 걸었다. 마침내 큰 길로 나가는 차를 만났고 다시금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나를 차에 태워준 사람들과 도중에 겪으면 하는 일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서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모든 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살아가면서 겪는 갖가지 사건 사고들의 숨은 의도는 당신 안에서 감사 효과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